챕터 9. 아직도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들. 내가 앞에서 설명한 10단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행동 양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으로 보일 테니 말이다.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행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세상에는 생각하기보다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내가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며 행동도 좋아한다. 그러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인 목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겠다.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달리 말해 잠시 멈춰서서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 가늠하라.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쳤다는 소리다. 통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라. 나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서점에 가서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찾아본다. 나는 그것들을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공식에 관해 설명하는 책들을 산다. 예를 들어 나는 서점에서 조엘 모스코위츠 16%의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사서 읽었다. 다음 주 목요일 나는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히 실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새로운 공식을 연구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가 포기해버린다. 내 이웃 사람 중 하나는 어째서 16%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지 내게 설명해 주었지만 나는 그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직접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으라. 그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 그에 대한 비결과 조언을 말해달라고 청하라. 나는 16% 세금 선취득권 증서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세금 선취특권 증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자기가 아는 것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전부 설명해 주었다. 식사 후 그녀는 오후 내내 내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날 나는 그녀의 도움으로 2개의 훌륭한 자산을 찾아냈고 그 뒤로 16%의 이유를 받고 있다. 책을 읽는데 하루, 행동을 취하는데 하루,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2개의 훌륭한 거래를 취득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나는 신문과 인터넷을 뒤지며 참신하고 재미있는 강의가 있는지 찾아본다. 그중 대다수는 공짜거나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다루는 세미나라면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듣는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그런 강좌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강의를 듣지도 않고 외려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제안을 하라. 나는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면 많은 곳들을 둘러보고 대개는 가격을 제시한다. 어느 정도가 올바른 제안인지 당신이 모르겠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부동산 중개인이 할 일이다. 제안을 하는 것은 그들이다. 나는 최소한의 일만 한다. 한 친구가 내게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그녀와 그녀의 중개인 그리고 나는 함께 6채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4채는 별 볼 일 없었지만 2채는 좋았다. 나는 6채의 아파트 모두를 제안을 넣되 주인이 원하는 가격의 절반만 제시하라고 했다. 친구와 그녀의 중개인은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그들은 그게 대단히 무례하며 집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중개인이 그다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다른 좋은 거래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아무 제한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아직도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거래를 찾고 있다. 글쎄, 나와 똑같은 물건을 원하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거래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한다. 판매자들이 자기가 가진 대상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제안을 하라는 것이다. 투자가가 아닌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언젠가 몇 달 동안 부동산을 팔려고 부단히 애를 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제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돼지 10마리를 제안했더라도 누군가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물론 손을 내저으며 돼지가 아니라 돼지 농장과 바꾸자고 했을 테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 게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사고 파는 게임은 재밌다. 이 점을 명심하라. 그것은 재밌고 오직 게임일 뿐이다. 그러니 제안을 하라. 누군가는 좋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나는 제안을 할 때 항상 예외 조항을 단다. 부동산의 경우 나는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예를 들면 사업 파트너의 승인이 있어야 함 같은 것이다. 그 사업 파트너가 누구인지 대해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파트너가 우리 집 고양이라는 것을 모른다. 만일 그들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그 거래를 원치 않으면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고양이와 대화를 나눈다. 내가 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게임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 알려주기 위해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거래와 알맞는 사업, 알맞는 사람, 알맞은 투자가 그 외에 다른 알맞은 것들을 찾는 것은 데이트와 비슷하다. 시장에 나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제안을 하고 수정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독신들은 집에 앉아 전화기 울리기만을 기다리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시장에 나가는 게 낫다. 설사 그 시장이 슈퍼마켓이라도 말이다. 탐색하고 제안하고 거절하고 협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에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한 달에 10분 정도 특정 지역을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운전하라. 나는 내 생애 최고의 부동산 투자처 중 일부를 이런 식으로 발견했다. 나는 1년 동안 특정 지역을 조깅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찾아본다.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려면 반드시 2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저렴한 거래 대상과 변화다. 저렴한 거래 대상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 대상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은 바로 변화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할 만한 동네 조깅을 한다.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뛰다 보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팝니다. 간판이 오랫동안 걸려있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즉 집주인이 거래를 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사 트럭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발길을 멈추고 운전사와 대화를 나눈다. 우편 배달부와도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그 동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나는 나쁜 지역을 찾는다. 특히 모두가 뉴스를 듣고 겁이나 도망간 지역을 말이다. 나는 가끔씩 그 부근에 차를 몰고 지나가며 좋은 쪽으로 변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본다. 상점 주인들, 특히 새로 생긴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왜 그들이 이곳으로 옮겨왔는지 물어본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한 달에 겨우 몇 분만 시간을 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 가령 운동이나 상점을 오가는 동안에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으라. 소비자들은 언제나 가난하다. 슈퍼마켓이 세일을 할 때 예를 들어 화장실 휴지를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우르르 몰려와 사재기를 해낸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세일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상하게 거기서 도망쳐버린다. 슈퍼마켓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쇼핑을 하러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갑자기 달려와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 점을 명심하라. 당신이 이득을 올리는 것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올바른 장소를 찾으라. 한 이웃이 10만 달러 앞짜리 아파트를 샀다. 나는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 건물을 5만 달러에 샀다. 그는 내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이득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그 건물을 샀는데 그 중개인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경매를 통해 그 물건을 샀는데 이는 500달러를 주고 들은 광자에서 배운 방식이다. 내 이웃은 부동산 투자 강의가 500달러나 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그런 돈이나 시간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그는 가격이 올라가기만을 가만히 기다린다.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라. 그런 다음 팔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으라. 한 친구가 약간의 부지를 찾고 있었다. 그는 돈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나는 부지를 발견했지만 내 친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다. 나는 그 땅을 옵션으로 묶은 다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그 땅의 일부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원하는 만큼의 면적을 그에게 팔고 그런 다음 그 땅을 샀다. 즉, 팔고 남은 땅은 공짜로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파이를 사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항상 너무 작은 것만을 본다. 그들은 파이의 한 조각만을 사며 따라서 작은 것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작게 생각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크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라. 소매상들은 대량 할인 판매를 좋아한다.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이 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사 당신이 작다고 해도 늘 크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컴퓨터를 사러 시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도 사겠느냐고 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로 다른 판매업자들을 찾아가 아주 좋은 거래를 협상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할 차였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를 할 때도 똑같았다. 작은 사람들이 작게 머무르는 것은 그들이 작게 생각하고 혼자서 행동하거나 혹은 전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배우라. 증권거래소에서 볼 수 있는 큰 회사들은 모두 작은 회사에서 시작된다. 샌더스 대령이 부자가 된 것은 60대의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 빌 게이츠는 30이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가 되었다.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것들은 내가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해왔고 계속하고 있는 몇몇 가지 일들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해왔고와 하고 있는 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 말했듯이 행동을 취해야만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행동하라.